살다 보면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아, 이거 진짜 해도 되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하면서요. 자, 오늘 해설에서는요,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지 그 발달 과정과 아주 흥미진진한 학계의 논쟁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심리학 개념들 제가 아주 쉽고 재밌게 싹 다 풀어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입니다. 먼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뼈대를 세워보고요. 이어서 그 유명한 세 가지 도덕성 수준을 짚어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이론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뜨거운 쟁점이죠. 도덕성과 성별 논쟁까지 쭉쭉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심리학자 피아제의 초기 연구를 콜버그가 어떻게 자신만의 독창적인 틀로 발전시켰는지 바로 들어가 보죠. 이 콜버그 연구의 핵심은요, 바로 딜레마 상황에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10살짜리 꼬마를 앉혀놓고 정말 정답이 없는 곤란한 도덕적 난제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게 그거죠. 아픈 아내를 살리기 위해 약을 훔치는 건 옳은 일인가?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아이가 네, 훔쳐야죠 했는지 아니요, 훔치면 안 돼요 했는지 그 결론 자체는 콜버그한테 하나도 안 중요했다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왜? 도대체 아이의 머릿속에서 어떤 복잡한 추론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론이 나왔느냐? 바로 그거였죠. 정답만 찾는 세상에서 결과보다 그 과정 자체를 파고든 진짜 혁신적인 접근이었던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챕터 도덕성의 세 가지 수준입니다. 방금 본 그 딜레마들이 어떻게 인간의 심리적 성장 사다리로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콜버그에 따르면 우리의 도덕성은 인간의 일생에 맞춰서 크게 세 개의 굵직한 단계를 거치며 진화합니다. 2세에서 6세 사이의 전인습적 수준, 6세에서 12세 무렵의 인습적 수준, 그리고 12세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후인습적 수준. 시각적인 타임라인으로 보니까 확 와닿으시죠? 이게 그냥 애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천방지축 뛰어노는 꼬마 조카부터 매일 복잡한 사회생활하며 스트레스 받는 여러분 자신까지 우리 모두가 이 로드맵 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방금 본 그 세 개의 큰 기둥이 각각 두 개의 구체적인 하위 단계로도 쪼개진다는 겁니다. 아주 명확한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6단계의 촘촘한 도덕성 피라미드인 거죠. 단순히 혼나는 게 무서워서 어른들 말을 듣는 1단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법조차 뛰어넘는 인류 보편적인 원리를 따르는 6단계로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 흐름이 딱 보이실 거예요. 사다리의 맨 아래층부터 짚어볼까요? 2세에서 6세 아이들이 머무는 전인습적 수준입니다. 이 시기에는요, 도덕성의 나침판이 철저하게 외부를 향해 있어요. 무슨 숭고한 내면의 양심? 그런 건 아직 없죠. 오직 내가 이 장난감을 뺐으면 엄마한테 등짝을 맞을까? 친구한테 양보하면 맛있는 젤리를 받을 수 있을까? 딱 이 수준이에요. 철저하게 외부의 보상과 처벌이라는 즉각적인 결과에만 반응하는 겁니다. 내 욕구를 채우거나 혼나는 걸 피하려고 행동을 도구로 쓰는 거죠. 그러다 초등학생 나이, 즉 6세에서 12세쯤 되면 아이들의 시선이 드디어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 사회라는 더 넓은 무대로 확 확장됩니다. 중간 단계인 인습적 수준인데요. 이제 도덕의 기준은 선생님, 부모님한테 칭찬받는 착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사회가 정해놓은 질서나 의무를 지키는 게 자기의 막중한 책임이라고 굳게 믿게 되죠. 내가 속한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룰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세 이후 발달 사다리의 가장 꼭대기인 후인습적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건 진짜 도덕성 발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법이니까 무조건 지켜 라는 맹목적인 틀을 벗어나는 거죠. 물론 다수가 합의한 규칙도 존중하지만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인간의 기본 권리, 보편적인 양심 이런 것들이 행동을 이끌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나이가 든다고 누구나 자동으로 이 꼭대기에 도착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본적인 사회 규칙을 넘어서 보편적 원칙을 따르는 이 성숙한 단계는 그만큼 도달하기 어렵고 또 특별하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챕터. 이론에 대한 주요 비판들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완벽해 보이는 구조지만
당연히 학계의 거센 반발과 비판이 있었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쏟아진 비판들의 양과 종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이 발달 순서가 진짜 유턴 없는 일방통행이 맞아? 라는 의문이 터져 나왔어요. 대학생들을 관찰해 보니까 갑자기 이기적으로 변하는 일시적 퇴행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회화나 교육의 역할을 너무 무시했다는 점, 또 서양 문화권에만 치우쳐서 문화적 보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뼈아팠죠. 게다가 도덕적인 생각에만 집중했지 실제 행동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었고요. 인간을 진짜 인간답게 만드는 이타심이나 사랑 같은 따뜻한 감정이 쏙 빠져 있다는 점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가장 흥미롭고 뜨거운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챕터, 도덕성과 성별 논쟁입니다. 콜버그가 불을 지핀 아주 민감한 논란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앞선 수많은 비편들 중에서도 진짜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콜버그가 남성이 여성보다 도덕성 발달 사다리에서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한다라고 주장을 해버린 겁니다. 난리가 났겠죠? 여기서 워커라는 학자가 1984년에 아주 명쾌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남녀가 도덕적 문제를 두고 다르게 추론하는 건 맞다. 하지만 그건 도덕적 딜레마를 푸는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를 뿐이지 결코 남성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열을 가리는 수직적인 계급 구조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짚고 넘어간 거죠. 이 차이를 가장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대비시킨 게 바로 길리건의 이론입니다. 콜버그의 정의는 규칙, 권리, 논리, 그리고 철저히 자아에 초점을 맞춘 굉장히 이성적인 렌즈예요. 반면 길리건의 책임은 배려, 대인관계, 그리고 약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렌즈죠. 생각해보세요. 공평함을 칼같이 재는 저울과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손, 이 둘 중에 누가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전혀 다른,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데 둘 다 너무나도 필요한 동등한 두 가지 가치 체계일 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도덕적 차이들. 과연 누군가가 우월하고 누군가가 열등해서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옳고 그름을 풀어가는 다르고도 동등하게 타당한 방식의 차이일 뿐일까요? 여러분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은 지금 엄격한 정의를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따뜻한 보살핌을 향하고 있나요? 오늘 해설을 통해 일상 속 여러분의 선택을 한번 깊게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